우리 몸은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혈액, 림파액, 뇌, 척수액, 이들 중에 하나만 정체돼도 병이 오는 거예요. 액체는 흐르라고 있죠? 액체는 흘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전제예요, 액체는. 이 액체는 흐르지 못하면요, 썩죠. 이 액체 이건 뭐죠, 99%다 수분이잖아요. 99%.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흘러야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특히 이 살아있는 거 유기체는 반드시 흐르는 액체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흘려야 되는 거죠. 유기체라는 것은 자기 복제가 계속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지구도 크게 보면 하나의 유기체인 거죠. 생명체고. 근데 이제 바위 같으면은, 예를 들어 바위를 본다면은 그건 그 자체 하나의 무기체죠. 근데 구성 원소를 따진 미시적으로 본다면 그 역시 생명체죠. 우리 어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시적으로 보면 그들도 흐르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는 액체가 있는 게 아니지만은, 물론 그 속에 엄연히 물과 결합되는 어떤 원소들로 인해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죠. 물 없는 것은 없는 거죠. 이 지구, 이 우주의 공간에서.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생명체, 즉 유기체는 전부 다 흐르는 액체가 있고, 이것들은 자기 복제가 되고 스스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늘 중심 잡듯이 이 유기체의 생명의 조건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조건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항상성. 혈액이 탁해지면은 또 어디가 막히면 뚫으려고 하고, 어디가 손상되면 그걸 회복하려고 하고, 이것들이 생명현상이죠. 이것들은 뭐냐면 결국 자가치유 능력이죠. 자가치유력이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연치유력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흘려야 해요. 흐르는 액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혈액, 혈관, 림파액, 림파관, 그리고 혈액과 림파액이 섞여서 조직액을 만들죠. 이것들에 의해서 조직액이 만들어지죠. 세포 속에 물이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이 있고, 전체적인 조직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쉽게 말하자면 영양소, 각종 영양소, 미네랄에서부터 단백질, 비타민, 모든 것들은, 이 영양소들은 물에 잠겨 있죠. 이게 70%니까 물에 잠겨 있는 거죠, 이게. 잠겨 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뇌척수액은 뇌에서부터 척추관을 타고 흐르죠. 뇌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혈액, 뇌척수액, 림파액, 이건 서로 이런 상태죠. 서로 통하죠. 영양은 공급받고, 찌꺼기를 공급받고 빼내고, 상수관, 하수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일반적인 상수관, 하수관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이죠. 그래서 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대사를 하면서 혈액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림파액으로 빼내고, 그러면서 일정한 성분을 빼서 거기에 뇌에서부터,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죠. 뇌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뇌 척수액으로 쌓여져 있죠. 포장된 두부처럼. 그래서 이것은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뇌는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여기에 또 물론 혈관도 있죠. 혈관은 직접 여기에 공급되겠죠. 그러면서 뇌가 다 쓰고 나는 찌꺼기들은 이쪽으로 빼내고, 그리고 또 이 척수액은
하수관이기도 하지만은 상수관이기도 해요. 척수액. 그래서 영양물질을 싣고 흘러서 꼬리뼈까지 흘러서 이렇게 순환하죠. 그래서 이 척수신경, 여기 척수신경의 에너지와 노폐물을 담당하죠. 영양물질에서 에너지도 주고 신경에 신경다발, 그리고 신경다발도 계속 에너지를 쓴단 말입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그러면 거기서 노폐물들이 나오죠. 대사산물들이 나오면은 그것들이 이 척수액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림파액으로 흘러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끊임없이 도는 거죠. 그리고 혈관이 있고 그리고 림파관이 있고 우리 몸에 이건 서로 이렇게 교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휘었다 그러면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도 압박받지만은 휘면은 이곳에 정체 현상이 일어나죠. 도로가 굽으면은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죠. 희망이 굽혀 있는 것, 그리고 통로가 좁아져 있는 곳은 여기 정체 현상이 일어나죠. 점점 뭉치게 되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당장 이렇게 됐을 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뇌에 문제가 오죠. 그리고 이 정체됐을 때 이 척추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에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또 통하지 않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은 늘 우리가 혈관이 피가 혈액이 잘 흐르듯이 이 뇌척수액의 흐름도 늘 유지돼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뇌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게 보이지 않는 생명, 신, 이쪽. 그럼 이게 사람이죠. 입에서부터 항문, 여기는 꼬리뼈, 여기 입에서부터 항문. 이건 보이는 육체, 영양물질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기 소화기관, 이건 비라고 하죠. 비. 이건 보이는 생명, 육체, 즉 육체를 만들죠. 보이지 않는 생명, 말 그대로 자연 치유력, 항상성 이런 것들을 주관하죠.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죠. 이를 통해서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 자율신경계를 주관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 그래서 뇌부터 꼬리뼈까지 이게 신이라고 해요. 신. 이걸 통해서 생명 복제가 일어나죠. 우리 몸은 보이는 생명체,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 이건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음식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속에 스며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은 여기 주관하죠. 요 세 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막히면은 당장 혈액이 문제가 돼요. 보이는 생명의 문제가 와죠. 육체의 문제고, 림파야 육체의 문제가 와요. 여기 겉보기는 멀쩡해요. 여기가 흐르지 않으면 겉보기는 멀쩡하지만은 뇌와 신경계의 문제가 오죠. 그러면은 육체가 다스려지지 않죠. 여기서 육체를 다스리는데 여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통해서 보이는 생명을 다스리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제, 피를 맑게 하고, 피를 맑게 하려면은 몸이 따뜻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액체는 전부 다 기름기를 가지고 있죠. 기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온도가 낮으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흐름이 느려지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져요. 온도가 낮으면 효소 활동이 저하되면서
효소 활동이 저하되니까 대사 기능이 떨어지죠. 1도 차이에 있어서 1도 상승이 5.6배에서 20배가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5.6배에서 20배, 많게는 300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물질도 많아지는 거죠. 대사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도 많이 필요하죠. 많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세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몸이 차가워지면 모든 기능이 흐름의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생명의 활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임파예요. 이 임파관은 그야말로 기름이 흐르는 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장에서 흡수되는 모든 것은 간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간으로 안 가는 게 있어요. 직접. 독소도 간으로, 장에서 생기는 부패독소도 간으로,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여러 가지 독소도 간으로, 영양소도 간으로 가지만은 지질성분은 간으로 안 가요. 지질성분만큼은 암축관으로 통해서 흡수돼 가지고 다른 영양소들은 장벽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지만은 지방성분만은 암축관을 통해서 임파역으로 들어가요. 기름이 지나가는 길. 만약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지방성분도 간으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기하고 영양소가 덕지덕지해서 전부 다 간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간이 그것을 처리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하죠. 그래서 임파를 통해서 따로 임파를 통해서 결국 심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간에서 올라오는 혈액과 심장에서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은 심장과 지라, 즉 비장에서 이것은 서로 걸러지고 분리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상호 이렇게 섞이죠.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면은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맨 먼저 임파의 흐름이 기름기니까. 그리고 마른 사람이 혈액순환과 이 임파관 있잖아요. 여기 혈관과 여기 임파관이 마른 사람이 길겠어요? 뚱뚱한 사람이 길겠어요? 뚱뚱한 사람이 길죠. 부피가 많으니까. 곳곳에 새로운 도로가 더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체지방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그 사람이 지질리 이송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뚱뚱하면은 먼저 막히는 게 비만인 사람은 혈액도 혈관도 혈관이지만 임파관이 막히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 피부를 만지면은 딱딱하죠. 두껍고 딱딱하죠. 마른 사람 보면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별로 없어요. 임파나 이런 게 물론 100%다 그렇지 않지만은 마른 사람이 비만한 사람보다는 흐름이 더 원활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또 단점은 뭐냐면은 삐쩍 마른 사람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저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하 지방량이 줄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안 만들어지는 그렇게 그 에너지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우리 몸에 내부 체온을 보온할 수 있는 이 지방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복부 냉기가 심해요. 비만한 사람은 배가 차가워서 체지방이 늘면서 여기를 보온을 하고 있고, 마른 사람은 안에 있는 온도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배가 차고 온도를 가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여성은 남성보다 피하 지방이 더 유전적으로 두껍죠.
그리고 또 복근, 특히 배 근육이 많아야 대퇴부 근육과 복근 이쪽이 단단해야 움직일 때 근육에서 열이 나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는 지방이 이동되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뭉치기가 쉽단 말입니다. 척추도, 뇌척수액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모든 뇌와 척수신경은 노폐물과 영양분을 뇌척수액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흐름도 차가워지면은 원활하지 못하죠. 그리고 휘어지 정상적인 S커브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어디가 꺾인다든지 어디가 눌렸다든지, 특히 경추가 꺾인다든지 한쪽이 들어가고 한쪽이 나왔다든지, 여기가 7개죠. 흉추라는 것은 갈비뼈가 붙은 이 늑골이 붙은 척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흉추가 몇 개예요? 자, 여기가 12개고, 요추, 가동이 잘 되는 분. 흉추는 잘 가동이 안 되죠. 경추도 좌우로 많이 가동이 되고, 허리도 좌우로 가동이 되고, 근데 흉추는 갈비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잘 가동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요추 5개, 나머지가 꼬리뼈까지. 미추라고 그러죠. 어릴 때는 여기도 움직이지만은 어른이 되면서 이게 달라붙어 버리죠. 그래서 이게 선골 또는 천골이다. 여기 요 꼬리뼈에서부터 여기 5번 요추 아래로 여기가 천골이라고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흐름이 원활히 한단 말이에요. 꼬리뼈가 이상하다, 꼬리뼈가 기형이다, 꼬리뼈 형태가 어렸을 때 다쳤다, 또는 일하는 사고로 다쳤다, 그러면 꼬리뼈가 정상적으로 커브를 못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흘러서 내려와서 여기 턴하는 곳이잖아요. 턴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꼬리뼈에 문제인 사람 보면 전부 자궁이랄지 이런 것도 다 안 좋게 돼요. 그리고 이 S커브가 있는 이유는 이게 충격을 줄 때, 이게 쿠션 작용을 하죠. 휘어 있는 부분이 쿠션 작용해서 뇌 충격을 안 주게 되죠. 근데 이게 1.5이다, 여기가 1.5이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충격이 바로 여기로 가죠. 뇌로. 여기도 S자예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액체가 제대로 흐르려면 이 세 가지 액체가 흐를 때 대조건, 온도가 높아야 한다. 온도가 낮을 때는 어떤 이유든 간에 이들은 정체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